네, 안녕하세요. 우순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기가야 연맹 중에서 금강가야와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구야국에, 그러니까 이제 그 변진 구야국이죠. 이제 변한 시기. 그 시기에 이제 일본으로 내려간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동해간. 요게 이제 뭐냐면 그 일본 서기나 고직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천손인 니니기가, 그러니까 그 일본 서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그 아들을 내려보내려고 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애를 낳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니니기,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 그래서 아들 대신 손자를 내려보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 아들하고 손자는 별개의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약간 버전을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자가 내려온 거죠. 천손이, 니니기가. 그러면 어디로 내려왔느냐? 이제 구시우루 다케라는 데에 내려왔다. 거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냄새가 좀 나죠. 근데 이게 지금 어디냐? 그랬더니 학자들이 대부분 미야자키의 다카치호 봉이라는 곳에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삼지창이 거꾸로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니니기를 모시는 기리시마 신궁이라는 신사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내려온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그 니니기를 이렇게 모시고 보좌하고 내려온 신들, 그러니까 보좌한 신들이죠. 그 신들을 모신 곳이 이름이 뭐냐면 한국 우두봉 신사예요. 그러니까 한국 하고서 우두봉 신사예요. 그러면 이거는 한국에 있는 우두봉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 니니기가 묻힌 그 능이 있습니다. 가해산능이라고. 이 산에, 이 능이 있는 산봉우리 이름이 구산이에요, 구산. 거북이산이에요, 거북산. 그러면 지금 구시우루답게 구는 구지봉하고 같은 얘기고, 그리고 뭐라냐면 한국이라고 쓰고 읽기는 뭐냐면 가락군이라고 읽어요. 가락군이. 그럼 가라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라. 그리고 요게 어디 있느냐? 지금 가락군이 닿게, 그러니까 한국 악이라고 써 있는 요 산이 어디냐면 다카치오봉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의 이름이 뭐냐면 국견산이에요. 국견산이 뭐예요? 나라를 바라보는 산. 그 나라가 어디예요? 고국이죠. 그거 어디예요? 가야요, 가야. 구야. 구야니까 가야가 되는 거죠. 금강가야. 그리고 또 조모산이 또 나와요. 할미산, 대모산, 노산. 근데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남아있다. 어디에? 미야자키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은, 이 가야인들이 일본으로 진출했을 때, 남아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으로 진출하면서 남긴 것이 뭐냐, 와질토기. 우리나라에서는 와질토기라고 부르는데,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연질토기입니다. 그게 일본에서는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하지끼라고 바뀝니다. 하지끼. 톡인데. 그러니까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하지끼가 나타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나라현의 사쿠라이시. 그래서 가미노미야 유족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기비라는 것은 어디냐면 지금 현재 오카야마예요. 오카야마라는 거는 일본을 쭉 들어가는 백길이 있습니다. 그 백길의 그 가운데 오카야마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구라시키시에 여기서 와질토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어디냐면 이겁니다. 이게 지금 가야 유적이 나온 것들이거든요. 북한의 조이승 씨가 이제 해놓은 건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외해고 여긴 내해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하냐면 한자로는 세도내해 이렇게 자호내해라고 부르고 일본 말로는 세도나이까이 이렇게 부릅니다. 일로 이렇게 쭉 가요. 이게 아주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고속도로예요. 지금도 여기서 어마어마한 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오사카 갈 때 어디로 가느냐? 이 백길 따라서 가요. 저는 뭐 2번 타봤는데 오사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카야마가 여기 정가운데예요. 여기가 오카야마입니다. 예.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카야마에 대한 얘기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카야마에는 이 조이승 씨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야와 관련된 가야노, 가야데라, 가야또, 가야산, 가야촌, 가나이또, 나가라, 가라마스 이런 가야와 관련된 가야 이런 지명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흐르는 강이 다카하시 강인데 고량천인데 여기에 있는 나루터가 지금은 기비찌라고 불러요. 기비찌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처음에는 가야찌라고 불렀어요. 쯔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나루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야를 오가는 항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야찌예요. 근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냐? 기비찌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오카야마 지역에는 초기에 누가 정착했느냐? 가야인들이 정착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카야마현 세도우치시에 우시후미자 우스야마라는 고분이 있어요. 이게 5세기 말의 고분인데 여기에는 뭐 채양 달린 투구 이거 가야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금기거리 스에기가 나와요. 이 스에기라는 건 뭐냐면 아까는 연질톡인데 요거는 이렇게 두드리면 쇳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스에기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경질톡입니다. 요게 이 오카야마에서 가야계의 유물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거로 볼 때 오카야마 지역은 가야와 관련이 굉장히 깊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그 일본 내에 있는 금강가야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거를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이 고고학하시는 두 분이 그래도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이거는 북한의 책입니다. 일본에서 조선 소국의 형성과 발전. 이거 이제 백과사전 출판사라는 거는 북한이라는 얘기예요. 북한 거. 요거는 박천수 교수가 영남대학교인데 일본 속의 고대 항공문화라 그래서 고고학적인 거를 쫙 정리를 다 해놨어요. 굉장히 이 두 책을 보시면은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책에서 뽑은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가야는 유명한 게 이제 철정이죠. 예, 쇠의 중간 소재 하고 이제 그 톡입니다. 스에끼. 아까 하지끼라 그랬잖아요. 하지끼에서 이제 스에끼로 바뀌는 거죠. 자, 3, 4세기에 일본 열도에서는 금강가야가 전해준 철정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4세기 말에는 금강가야의 공인들이 나가서 만든 회색, 경질 토기가 나타나게 된다. 그거를 뭐라 하냐면 스에기라고 부르죠. 스에기. 아까 설명드렸죠? 요겁니다. 스에기. 요렇게 써요. 스에기. 자, 그 다음 후쿠오카 이도시마시에는 미코토마스 바루라는 유적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주거지가 쭉 있는데 주거지를 발굴했어요. 거기서 가야식 토기가마가 나왔어요. 이거 토기가마가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냐면 스에기가 난 거예요. 도질토기라는 게 뭐냐면 아까는 와질토기였잖아요. 와질토기는 하직기라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연질토기고 요거는 도질토기는 뭐냐면 스에기라 그래서 경질토기입니다. 단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후쿠오카에 나오는 유적을 보면은
후쿠오카시의 니시신 마치라는 유적에서는 대규모의 취락 유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거지죠. 사람들이 살았던 집들. 여기서 뭐가 나냐? 와질토기가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와질토기를 모방한 거니까 이제 화직기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요 규어지 유적에서는 뭐가 나오냐? 바로 노포동, 부산시 노포동 고분군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노형지대가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유적에서 뿐만 아니라 한의소세 그 고분에서는 이 금강가에서 나오는 판상철부. 판상철부는 뭐냐면 철정이 나타나기 전에 중간 소재였던 게 뭐냐면 판상철부죠. 예, 이게 나온다, 이거. 그 다음에 후쿠오카현 스코스코 각해 고분에서는 대성동 고분에서 나온 것과 같은 이러한 철촉이라든가 정각식 철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 로찌 고분은 여기서는 철촉, 능형 철촉, 그 다음에 철모, 창이죠, 창. 이런 것들이 이 금강가야 계통의 것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후쿠오카현 아마기시 오다차 우츠카 고분에서는 대형 독, 항아리죠, 항아리.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어디 거와 같으냐? 부산의 복천동 10호분에서 나온 그 항아리와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미기시 같은 시예요. 후쿠오카현. 이케노우의 고분에서는 광구 장병호 큰 항아리죠. 예, 이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유계 고배, 고배인데 뚜껑이 있는 고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강가야 계통의 것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도시마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도시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게, 이쪽이 이제 후쿠오카 시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도시마, 이렇게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턱 튀어나왔죠. 이게 이도시마예요. 여기 반도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가야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유적이 쫙 깔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는 가라츠라는 그 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인이 온 항구라는 거죠. 거기 발굴했는데 가야 유물이 나와요. 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도시마는 이도군하고 시마군이 요거하고 요거 따로 있었는데 합해져서 이도시마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시마군에는 뭐가 있냐? 가야라는 지명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박하는 항구가 있었는데 그 항구의 이름이 뭐냐면 가라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박이에요. 한박이라는 건 여기 이게 한국으로 가는 근데 한을 써놓고서 가라로 읽거든요. 가야로 가는 항구라는 뜻이죠. 근데 화명초라는 책에는 뭐냐면 시마군에는 가야 또는 가라 마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도 아까 그 지도에서 보듯이 여기 가야산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 가야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항구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가야향, 여기도 가야, 이렇게 가야라는 지명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야산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가야인들이 항해를 했을 때 그 산을 딱 나오면 여기 이제 다 왔구나, 후쿠오카에 다 왔구나 라는 지표 지명이 되는 겁니다.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대에 가야천, 게야천, 가후라라는 해안이 있다. 그 다음에 마뇨슈는 뭐냐면 이제 향가집이죠. 일본의 향가집. 여기에도 뭐냐면 가야산이 나와요. 근데 여기 뭐라냐면 가라또발이라고 했어요. 예, 항구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지역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고인돌이 40여 개나 분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장급의 무덤인 전방후원분이 분포되어 있어서 거기가 하나의 그 왕국이 있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의 이름이 이도국입니다. 이도국.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조희승 씨가 이제 조사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도국 왕국이 출현했다. 언제? 야요이 시대 중기에. 요건 이제 청동기죠.
도자기,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고인돌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농사가 시작됐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청동기, 온감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도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 이게 쭉 연표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도시마의 유적들이 이렇게 쫙 분포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유적들이 이도시마에 밀집되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이따를 보겠습니다. 오이따에서도 금강가야께 나오고 있어요. 자, 오이따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가 오이따입니다. 네, 여기가 후쿠오카 현이고 여기가 오이따예요. 자, 이 오이따에는 우스키시의 시모야마 고분리, 이게 이제 5세기 전엽인데 여기서 나온 철정, 아까 쇠 중간 소재라고 그랬죠? 이걸 보면은 신라께 아니고 금강가야 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이따의 우사시의 메가히라 고분에서 축토된 요건 철부, 요 쇠 도끼죠. 요거는 금강가야산이다. 그 다음에 가고시마는 이제 큐슈의 제일 남쪽입니다. 거기에는 요코세 고분군에서 통영기대, 그 다음에 고베형 기대편이 요거는 이제 소가야 양식. 그 다음에 이제 히로시마현. 히로시마는 어디쯤 있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히로시마현. 시가시 히로시마시에서 나온 고베형 기대. 요거랑 똑같은 게 어딨냐? 복천동. 부산의 복천동 10호, 11호에서 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가야 거라는 게 정확하죠. 그 다음에 오카야마시의 가나쿠라야마 고분에서 나온 통영기대는 금강가야산이다. 이거는 지금 어디냐 하면은 오카야마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로시마고 이게 오카야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일로 이렇게 배가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가 턱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쪽도 턱 튀어나왔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중간 기제. 왜냐면 중간에 쭉 가다가 한 번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주로 기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카야마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가야인들이 그래서 여기에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비젠쿠르마츠카 고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판상철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3세기 중엽 대성동 28호분에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 다음에 효고현. 이 효고는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요 밑에까지도. 요게 효고예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이쪽이 오사카거든요. 오사카 가기 전에 거기가 효고입니다. 여기서는 교자츠카 고분에서 나온 장판경 부비, 그 다음에 여기 철청, 철복, 철겸, 철상 이런 것들이 뭐하고 똑같으냐? 대성동 고분 또는 양동리 고분 대표적인 고분이죠. 금강가야에 요거하고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쭉 깔려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가야인들이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서 후쿠오카로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어차피 배를 타고 이동하겠죠. 여기서 쭉 가다가 이런데 이렇게 중간 기착지에 쭉쭉쭉 이렇게 포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를 보겠습니다. 오사카는 가시와다시의 구메다 고분에서는 고베형 이 기대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무늬가 있습니다. 그 무늬가 이제 타레문, 집선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대성동 1호분, 그 다음 부산의 복천동 321호 이런 데서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강가에서 그 오사카 쪽으로 이동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취락 유적이 있어요. 이게 야오미나미 유적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항아리죠. 거기에 아가리 부분에 돌대를 돌리고 탄알을 했더니 이렇게 탄알이라는 건 무늬를 이렇게 새길 때 항아리 이렇게 이제 항아리를 이렇게 돌리거든요. 돌리면서 이렇게 때립니다. 막대기로 이렇게 무늬가 새겨진 막대기가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때려요. 그 왜 그러냐면 이 토기가 속에 그 공기가 들어가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다 대고 안에 또 대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때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자기 빚는 데 가보면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탄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탄알문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나온 게 어떤 거냐면 복촌동 거하고 똑같다래요. 예. 자, 지금 요 오사카 이 지역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사카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시킨잔 고분에서 나오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4세기 전엽입니다. 이때 뭐가 나오냐면 종장 판혁결 단갑이라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종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쭉 쇠를 대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철판을 그 갑옷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묶을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가죽을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갑옷을 입을 때 이렇게 딱 묶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가죽으로 묶는 거죠. 그래서 종장 판역 단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히가시쿠르마츠카 고분에서는 삼각판형, 그러니까 삼각형 형태죠. 그런 판을 갖다가 대갖고 이렇게 그 단갑, 이 갑옷을 만드는. 그 다음에 여기도 오츠카 고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삼각판형 단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코카네츠카 고분에서도 삼각판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줄줄이 쫙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야마 1호분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주징츠카 고분, 여기는 이제 유명한 곳인데 후루이치코 고분이라는 고시 고분군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군집되어 있는 고분, 왕릉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고분군 중에 하나인 고분이에요. 거기서 삼각 판병 유 단갑이라는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면 토기가마예요. 토기가마가 오사카에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보시면 하지키 같은 경우는 후쿠오카 쪽에서 나타났잖아요. 초기. 예, 그거는 연질이고, 요거는 이제 경질이 되어 있죠. 이건 사카이시, 아까 고분군이 밀집되어 있는 그 사카이시의 오바데라 유적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통영 기대가 부산의 함영동 7호분에 나온 거하고 똑같고, 가마 유적의 폐기장에서 나온 고배영 기대는 복촌동 고분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또 하나 복촌동에서 나온 것이 산자형 파상문,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이죠. 이렇게 그 새겨진 거.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 사카이시, 이 똑같았습니다. 스에무라 유적. 이게 뭐냐면 심지어는 가마터가 1000개예요, 1000개. 저는 가봤는데 이렇게 길거리 옆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등여라 그러는데 지금 도자기 굽는 거랑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평이었어요. 이게 편편한. 근데 등여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이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 화력이 빨아들이니까 굴뚝 쪽으로 굉장히 세집니다. 그래서 온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질토기가 나오는 거예요.